그래서 니은하고 미음 요것만 답이 바뀌어 있어. 니은하고 미음만 답이 바뀌어 있으니까 저거는 니은이 유도량이고 미음이 기본량이지. 이거 바뀌어 있다. 니은 미음이. 그치? 위치가 바뀌어 있어. 미음이 기본량이 맞고 니은이 기본량이고 니은이 유도량, 미음이 기본량. 그거는 바꿔 써야 된다. 자, 그래 그럼 보자. 1번부터. 자, 1번 보면 자, 첫 번째 측정 표준이야. 측정 표준. 야, 일부러 점수도 학교 시험스럽게 하려고 막 더러운 소수점으로 해놨다고. 배점 높은 거 틀리면 안 돼. 배점 높은 거. 자, 측정 표준. 그러니까 무언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해놓는다는 얘기지. 기준을 정해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좋은 점이.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치? 자, 과학에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므로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야, 안 좋은 말들은 다 틀려. 일상생활과 관련이 당연히 있겠지. 자, 디귿. 소리의 세기를 데시벨 단위로 측정하고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측정 표준을 활용한 얘기다. 그래서 뭐 얼마 이상이 되면 소음이고 이하가 되면 소음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5번 기억 디귿. 이건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미시세기하고 거시세기인데 미시세기는 이제 나노미터 그리고 거시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공간들 이걸 얘기하잖아.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거시세계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하고 미시세계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한다. 자, 그래서 기억 가 나노미터 이하의 공간 규모를 다룬다. 가 이게 뭐야? 미시세계에 대한 얘기지. 미시. 두 번째,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 가능한 물체 거시세계. 세 번째, 초단위 이상의 시간 규모 거시세계. 거시세계. 자, 기억. 가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는 세계. 아니,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는 건 거시세계. 틀렸고. 자, 니은. 나는 거시세계 정의에 해당한다. 맞고. 나는 거시세계의 정의. 자, 디귿. 다는 미시세계의 시간 규모. 미시가 아니라 거시다 이거잖아. 그래서 2번 니은. 간단하게 2번 니은. 자, 3번. 자, 그림은 어떤 천체의 가와 원소 A에서 C의 방출선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이건데 선 거서 지금 확인해라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는 B 있지. 그리고 뭐도 있어. A도 있어. 그리고 C가 있나 보면 C도 있어. 지금 선 거보면 다 있어. 가에는 ABC가 지금 다 들어있냐 이거잖아. 근데 지금 선 거보면 얘 여기 맞지. 그리고 얘도 2선 되고 근데 이건 없네. 요거 지금 안 되지. B선이 하나 나왔는데 2선들이 지금 여기서 안 나오네. 그럼 ABC가 다 있다고 보면 안 된다. ABC가 다 있다고 보면 안 되지. 얘네 B가 들어있지 않다 이거라고. 그래서 ABC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니고. 자, 니은.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별의 구성 원소 추론할 수 있다. 왜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기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거고, 반대로 얘는 방출이니까 방출은 광원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고온의 기체가 있으면 얘가 먹었던 빛을 다시 내보낸다 그랬지. 그럼 얘가 먹었던 것만 내보내니까 그런 거라 그랬잖아. 너도 똑같은 거야. 음식 주면 다 먹니?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먹을 거 아니야. 얘네도 이제 그렇다고.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먹었고, 그럼 좋아하는 걸 먹었으니까 내가 먹었던 것만 뱉는다고.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구성 원소 추론할 수 있다 이거고. 디귿. A, B, C는 서로 다른 원소다.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달라. 그럼 다른 원소다 이거지. 그래서 5번. 니은 디귿. 자, 4번은 지금 첫 번째 가 그림 보면 빛이 가다가 못 가. 얘는 지금 빛이 앞으로 못 가는 상황. 제대로 못 나가는 상황. 얘는 빛이 앞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뭐가 생겼대? 원자가 생겼대. 그럼 원자가 생긴 게 우주 폭발하고 얼마 지났을 때? 38만 년 지났을 때지. 얘는 38만 년 이후 언젠가야? 어딘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리고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온도 몇 도야? 이것도 외워야 돼. 3000도야. 이게 3000도야. 3000도가 됐을 때 이때다가 이 숫자들은 외워야 된다. 이 숫자들은. 자, 기억. 우주의 크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의 크기는 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 그러면 나가 우주의 크기가 더 커야 돼. 그럼 가가 나보다 크다. 틀렸고. 니은. 최초의 별은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생기지. 이때 생기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가시기 아니고. 디귿. 나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 그 말은 뭐야? 빛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빛이 나오면 이런 형태의 우주를 무슨 우주라 해?
투명한 우주라고 부르죠. 이런 형태의 우주는 투명한 우주라고 부른다. 투명한 우주. 그럼 빛이 나오기 전 이때는 불투명한 우주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투명한 우주, 불투명한 우주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3번 디귿. 자, 5번. 자, 원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원자 핵을 받고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혹은 중성자를 본 거야. 그래서 쿼크가 나타났다 이거잖아. 그럼 첫 번째. 자, 거성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원자냐 이건데 이게 지금 무슨 원자냐 이거잖아.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전자 6개 몇 번? 6번. 6번이 누구야? 탄소지? 얘 지금 탄소야. 얘 지금 탄소 원자로 탄소 원자. 그럼 탄소는 언제 생기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야 생기지. 헬륨 핵융합이 언제 하는데? 거성 중심부에서지. 그래서 기억. 거성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원자 맞지? 자, 니은 B를 구성하는 쿼크는 한 종류이다. B를 구성하는 게 이게 양성자일 수도 있고 중성자일 수도 있는데 양성자라면 업쿼크 2개하고 다운쿼크 하나가 만나야 되고 중성자라면 업쿼크 하나랑 다운쿼크 2개가 만나야 되잖아. 뭐가 되든 간에 쿼크의 종류는 2개야. 절대 하나일 수 없어. 틀렸지? 근데 문제에서 양성자냐 중성자냐를 뭘로 줬냐면 B의 개수로 원자 번호가 결정이 된대. 그러면 얘 양성자네. 양성자 개수로 원자 번호 결정하니까 양성자 얘기하는 거지. 자, 디귿. A와 B의 전기적 성질이 동일하다. A가 원자 핵이잖아. 얘 원자 핵이야. 근데 B가 지금 양성자야. 얘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니까 전기적 성질은 똑같다. 맞네. 그래서 4번 기억 디귿. 4번 기억 디귿. 자, 6번. 자, 6번은 다음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수소핵과 헬륨핵의 존재 비율을 얘기했는데 원래 우주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했었냐면 옛날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다? 1대 1이었다. 근데 온도가 높았다 보니까 양성자는 붕괴하면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중성자는 붕괴하면 양성자가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이 개수가 1대1로 계속 유지가 됐어.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붕괴를 멈추는데 양성자가 좀 더 안정적이었다 보니까 양성자 붕괴가 먼저 끝나. 그러니까 양성자는 더 이상 붕괴를 안 해. 근데 중성자는 계속 붕괴를 한다. 그럼 계속 붕괴를 하다 보면 양성자 개수만 는다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 되는 순간이 나타난다고. 7대1. 그래서 지금 얘 그림 보면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개, 2개. 뭐야, 7대1이잖아. 그럼 얘가 양성자고 얘가 중성자다 이거지. 그래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뭉쳐서 뭐 됐다고? 헬륨 원자 핵이 됐다. 이 얘기지. 헬륨 원자 핵이 됐다. 다시. 자, 우주 공간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었어. 그런데 중수소가 우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중수소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놀고 있는 양성자랑 만난다고. 얘 놀고 있는 양성자랑 만나면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지. 2 더하기 1은 3이야. 질량수 3짜리 헬륨이 만들어진다. 질량 3짜리 헬륨. 근데 질량 3짜리 헬륨은 불안정해. 그래서 이 질량수 3짜리 헬륨이 놀고 있는 중성자랑 만난다. 그럼 얘는 0, 1이잖아. 양성자 개수 없으니까. 그러면 3 더하기 1이니까 4고 2 더하기 0이니까 2지. 그래서 질량수 4짜리 헬륨이 만들어진다 이거고. 근데 이 중수소가 양성자랑 항상 먼저 만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중수소가 중성자랑 먼저 만날 수도 있어. 중성자랑. 그러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고 1 더하기 0이니까 1이라고. 그럼 얘는 수소잖아. 헬륨 아니고 뭐야?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우주에만 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없어. 삼중수소는. 근데 이 삼중수소가 이번엔 누구랑 만난다? 양성자랑 만난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잖아.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 이거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 근데 보통 교과서에는 이게 수식으로 안 써있고 이렇게 안 써있고 그림으로 돼 있을 거야. 그림으로 분명히 있다. 교과서에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지금 이 양성자가
양성자가 결국엔 누구랑 똑같은 말이냐면 수소, 원자, 핵이랑 같은 말이잖아. 그럼 수소 원자핵의 개수가 몇 개? 12개. 헬륨 원자핵이 몇 개? 1개.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비가 12대 1이었다고. 얘들 개수비는 12대 1이었다고. 근데 문제는 그림 보면 얘는 지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고 얘는 양성자 1개니까 대략적으로 질량이 얘가 얘보다 몇 배 크다? 4배 크다. 그렇지?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질량비는 3대 1이 돼야 되는 거지. 12개 대 1개니까. 질량비는 3대 1이 됐다고. 이게 몇 분이야? 우주 폭발하고? 3분이야. 우주 폭발하고 외워야 되는 시간이 2개야. 3분 38만 년. 요 2개 시간 외워야 돼 무조건. 3분 됐을 때는 수소하고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 혹은 개수비가 12대 1. 그리고 38만 년 됐을 때는 우주 공간에 원자 생기고 우주 온도는 3000켈빈이 되고 그때 우주에서 빛이 나타난다. 이 2개는 암기다. 꼭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볼게. 기억. 단계 2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 맞고 니은. 단계 1은 빅뱅 이후 3분이 지난 건 헬륨 원자핵이 생겼을 때야. 단계 2번이 3분이야. 얘는 아직 안 생겼지? 생기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야. 자, 디귿. 입자 A와 B는 같은 종류의 수로, 같은 종류와 수로 다르잖아. 얘는 업, 다운이고 얘는 업, 다운이니까 개수는 둘 다 3개가 맞는데 종류가 다르지. 종류가 달라. 그래서 같은 종류와 수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1번 기억. 자, 7번 신호와 정보에 대한 얘기야. 신호와 정보에 대한 얘기. 자, 신호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호하고 정보 얘기할 때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날로그 신호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를 얘기하는 거고 디지털 신호는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환산해서 이진수로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디지털 신호였어. 1번 자연 변화에 의해 신호가 발생한다. 그렇고 이게 아날로그 발생하고 자연의 신호는 대부분 아날로그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고. 아날로그 틀렸고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 변화 맞고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형태로 만든 것을 정보라고 부르고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 문명이 발달했다. 좋은 말 나오면 맞아. 보통 이런 파트들은 좋은 말 나오면 맞아. 근데 저게 좋은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방법이 없어. 외워야 돼.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자, 8번은 그림은 별의 탄생 과정을 나타내는데 성운이 생겼고 원시별이 생겼고 주계열성이 생겼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성운 내에서 이제 원시별이 생겨날 때는 성운이 뭉쳐야 되지. 성운의 밀도가 높아야 돼. 그리고 얘네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도는 낮았어야 돼. 그래야만 얘네가 모일 수 있다. 다만 별이 탄생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온도는 높아져. 초반에 모이려면 밀도는 높고 온도가 낮은 지점이 생긴다. 참 기억. 주계열성이 되면 별의 크기가 점차 감소한다. 주계열성이 됐어. 그러면 별의 크기가 주계열성은 무슨 상태야? 얘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지. 얘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별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느 한 지점을 찍어서 보면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가 있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지. 중력, 수축, 에너지. 그리고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기체, 내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근데 얘네들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부르지.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원시별의 원반이 회전하는 주변부에서 행성이 생긴다. 그렇고 거기서 이제 미행성체들이 부딪히면서 행성 만들어낸다 이거고. 디귿 중심 온도가 1000켈빈이 되면 수소 핵융합 아니지. 수소 핵융합이라는 건 1000켈빈이 아니라 1000만이지. 1000만 켈빈 이상이다. 1000켈빈이 아니라 1000만 이상이야. 그래서 2번 니은. 글을 항상 잘 읽어야 돼. 2번 니은. 자, 9번은 그냥 얘는 뭐야? 그냥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랬잖아.
9번은 그냥 그럼 제일 먼저가 누구야? 일단 초신성 폭발해야 돼. 그래야 뭐가 생겨? 이 폭발로 성간 물질이 생겨나잖아. 일단 터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성운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성운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기 시작한다. 얘가 두 번째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수축하다 보면 이제 별 생겨나고 그리고 행성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거지. 그래서 니은, 기역, 디귿, 리을. 근데 2번에 지금 리을이 빠져있지. 근데 뭐 순서 찾으면 2번밖에 안 남아있지. 2번밖에 안 남아있다. 리을 빠져있어. 리을. 자 10번 현대 지금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인데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주기율표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니? 라부아지에부터 시작하지. 라부아지에가 뭐가 얘기하냐? 33종의 원소를 찾아서 원소의 종류를 4가지로 얘기하잖아. 금소, 비금소, 화합물, 기체 뭐 이런 걸로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 라부아지에가 처음으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데베라이너지. 데베라이너. 이 사람이 뭐 얘기해? 새쌍 원소설 얘기하잖아. 중심이 되는 애가 이제 중간값을 갖고 얘랑 성질 비슷한 원소들 3개씩 묶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데베라이너가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뭐 나와? 뉴렌즈가 뭐 얘기하니? 옥타브설을 얘기하죠. 옥타브설을 얘기한다. 뭐 원자량에 따라서 원소들을 구분해보면 8번째 될 때부터 성질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걸 옥타브설이라고 한다고. 이제 처음 보는 눈빛이다. 주기율표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시간 지나면 멘델레예프지. 멘델레예프 얘가 원자량에 따라서, 물론 그전도 다 원자량에 따라서 나왔지만 원자량에 따라서 이제 원소 기호들을 쭉 나열하고 찾지 못한 것들은 빈칸을 남겨서 추후에 찾을 원소를 예측해 놓은 거지. 근데 이제 이 원자량을 따라서 했을 때 문제가 뭐야? 원자 번호가 큰 애가 원자 번호가 작은 애보다 원자량이 작은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최근에 얘기하는 주기율표는 모질리가 얘기하는 거랑 같잖아. 모질리. 이 사람이 이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양성자 개수 가지고 나눴다 이 얘기잖아. 자, 그럼 첫 번째 볼게. 멘델레예프 제안으로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다. 현재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지 원자량 순서가 아니야. 왜냐 문제에서 현재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라서 현재 주기율표의 역사가 아니라. 두 번째, 주기율표 세로줄은 족, 가로줄은 주기 맞고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맞잖아. 그러면 현대의 주기율표는 누가 제안한 거라고? 모질리가 제안한다고? 야, 이게 내신이고 시험 범위가 많지 않잖아. 그러면 이건 알아야 되고 이건 몰라야 된다 그런 거 없다. 다 알아야 된다. 싹 다 알아야 돼. 싹 다. 자, 11번은 그리고 오늘 뭐가 발표됐냐면 수능 문제 25문항 예비문항이 발표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통과를 수능으로 보잖아. 통과로 수능을 봤을 때 25문제 이렇게 나와 하고 25문제 공개했단 말이야. 거기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면 있을 거야. 올라가 있을 거야. 자, 다음 편은 수업 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뽑아서 줄 거고. 자, 다음 편은 주기율표의 1, 2주기에 속하는 4가지 원소래. 1, 2주기라고 했어 분명히. 1주기야 2주기야. 자, 보자.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1, 2주기니까 일단 이거야. 자, 근데 첫 번째, 가와 다는 1대1로 폭발적으로 반응한대. 1대1로 반응한다 그랬거든? 그럼 가하고 다는 절대 이건 아니지. 얘는 반응 안 하니까. 근데 1대1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둘 다 1가거나 이온이 됐을 때 둘 다 2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거야. 저것만 가지고 이제 알 수는 없어. 근데 나하고 다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대. 그 말은 같은 족이네? 같은 족이야. 그럼 같은 족에 있는 건 1, 2주기에서 여기밖에 없어. 여기 아니면 여기야. 무조건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가하고 다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다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다는 무조건 이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요 두 개가 누가 된다? 나하고 다가 될 거야. 나하고 다가 될 거야. 근데 누군지는 아직 몰라. 난지 단지는. 자, 근데 가하고 다는 1대1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반응이면 무조건 얘 하나가 나왔어. 얘가 리튬이든 수소든 1대1로 반응할 수 있는 애는 여기서 얘밖에 없지. 플루오린밖에. 얘 플루오린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누가? 얘가 가야. 가는 무조건 플루오린이 되는 거야. 가는 일단. 가는 플루오린이 됐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온에서 가와 다의 상태는 서로 같고, 그 말은 둘 다 금속이거나 둘 다 비금속이어야 되는데, 근데 가가 이거잖아. 그럼 다 뭐야? 기체네. 다도 기체돼야 되지? 그럼 결론 났네. 얘가 누구야? 얘가 다네. 얘가 나가 된다 이거지? 얘가 나가 된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 쓸게. 가는 지금 플루오린, 나는 리튬, 그리고 다는 수소지. 수소. 자, 그 나와 나의 상태는 서로 다르대. 나가 누구야? 리튬이잖아. 그럼 얘가 금속이니까 라도 무조건 기체네. 일단 얘도 기체지. 기체야. 그런데 얘가 안정화되려면 전자를 하나 잃어야 되지. 1쪽이니까. 안정화되면 라가 된대. 그럼 얘 누구야? 헬륨이네. 라는 헬륨이 된다 이거지. 됐어?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찾는다. 자, 그러면 기억. 가는 플루오린 맞고, 니은 나는 같은 족에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갖는다.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 같은 족에서 리튬 누구 있어? 나트륨 누구? 칼륨 뭐 얘기하는 거야? 알칼리 얘기하는 거지. 얘네 셋은 알칼리 얘기하는 거라고. 알칼리 금속에서는 반응성이 커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혹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럼 반응성은 얘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작아. 알칼리에서는. 그러니까 리튬은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얘네 족에서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애지. 틀렸지? 자, 디귿. 나와 다는 알칼리다. 아니지. 수소는 알칼리 아니지. 알칼리 수소 빼고 얘기해야 된다. 일쪽에서. 수소는 해당 안 돼. 자, 라는 독특한 빛을 내므로 광고판에 쓰인다. 이건 뭐야? 네온이지, 네온. 이건 네온 얘기야.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 이거라고. 1번 기억. 됐니? 1번 기억. 자, 11번. 얘는 뭐 밥 쓰자. 얘가 수소, 헬륨, 리, 배, 붕, 탄, 질소지, 질산, 풀, 네, 나, 마그네슘.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럼 기억. 금속 원소 몇 개? 하나밖에 없네. 마그네슘 하나. D 한 개. 틀렸지? 니은 B가 D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눈이 있냐고 물어본 거야. 왼쪽에 지금 그래프 읽으라는 얘기거든. B 이거고, D 이거고, B 0개잖아. 그럼 누가 많아? D가 많아. 그러면 B가 D보다 크다. 틀렸어. 자, C가 D보다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크다. 왜? 얘는 비금속이고 얘는 금속이니까 금속이 전자를 훨씬 더 잘 잃지. 그러면 C가 D보다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크다. 맞고. 자, 리을. 전자 껍질수 주기잖아. 그럼 지금 보면 1주기, 2주기, 3주기 뭐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D가 C보다 많네. 그래서 4번 디귿리을. 4번 디귿리을. 됐니? 13번. 오늘 두 개를 다 듣는 사람들은 지금 내용 정리할 때 내용을 잘 정리해서 두 번째 시험은 잘 봐야 엄마한테 가는 문자가 위안이 되지. 내가 공부했더니 변했어. 이걸 보여줘야지. 두 번째도 똑같은 점수가 나와버리면 엄마 충격받는다고. 그러니까 13번 볼게. 자, 그림은 화합물 A, B의 결합 모형이다. 자, 근데 A하고 A, B의 결합 모형이라는 거니까 A와 B가 1대1 반응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전자를 잃은 만큼 얘는 전자를 얻어야 돼.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누군지 일지 알 수는 없어. 자, 기억. A와 B의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건 같은 쪽이란 얘기인데, 문제는 하나는 전자를 잃는 애고 하나는 전자를 얻는 애잖아. 그럼 절대 같은 쪽일 수 없지. 절대 같은 쪽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얘 보면 전자를 잃었는데 껍질이 2개고 전자를 얻었는데 껍질이 2개잖아. 즉 금속은 전자를 잃잖아. 금속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얘는 항상 몇 쪽이 18쪽이 되려고 할 때 동일 주기가 아니라 앞주기의 18쪽이 되지. 얘는 앞주기의 18쪽이 된다고. 앞주기의 18쪽. 그렇지 항상? 자, 근데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다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단 말이야. 얘는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니까 얘는 같은 주기에 18쪽이 된다고. 얘는 반드시 같은 주기에 18쪽이 된다. 그 말은 얘는 몇 주기 원소다? 얘는 껍질 하나 날아간 상황이잖아. 전자 없어져서. 얘는 3주기야. 얘는 3주기 원소라고. 3주기. 얘는 2주기 원소야. 이번 시험에서 굳이 변별을 준다면 화학 파트밖에 없어. 난이도 높일 수 있는 것. 나머지 파트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울 게 많은 것 뿐이야. 그럼 그냥 외우면 돼.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암기하는 내용을 틀리잖아. 그럼 진짜 엄청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외우면 맞추는 문제를 안 외우고 있으니까. 아직 시험이 좀 남아있으니까 외워야 된다. 자, 그럼 다시 볼게.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절대 걸칠 수 없어. 자, 두 번째. 화합물 A 플러스 AB는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만나는 거잖아. 근데 얘는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야. 왜? 하나는 전자를 잃고 하나는 전자를 얻으니까. 얘는 이온결합이야. 이온결합이지? 틀렸지? 자, 디귿. AB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다. 이게 뭐야? 이온결합이니? 이거 물어본 거잖아. 이온결합. 맞잖아. 2번 디귿. 2번 디귿. 자, 14번. 자, 주기율표 그냥 채우자. 주기율표 그냥 채웁시다. 자, 보면 여기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자, 볼게. 기억. A2C. A2C 누구야? H2C면 O지? 물이네. H2O. H2O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냐 이거잖아. 자, 산소 최외각 전자 몇 개? 6개지? 그러면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 그럼 얘 지금 몇 칸 비어있어? 2칸 비어있지? 2칸 비어있으니까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와서 공유시키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와서 공유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공유 전자쌍 한 쌍, 두 쌍, 총 몇 쌍? 두 쌍. 두 쌍 공유하고 있다. 기억 맞지? 자, 니은 BC2. B가 탄소고 C가 뭐야? CO2네. CO2 이산화탄소는 BC2하고 BA4래. B, C, A, H4 메테인이네. 메테인. 자, 얘네는 모두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왜? 자, 다시 탄소. 여기 탄소 있어. 얘 몇 개야? 전자. 최외각 전자 4개지? 4개야. 그러면 얘 여기다가 2개, 여기다가 2개 갖다 놓고 여기다 2개 갖다 놓으면 옆에 산소가 와서 2개 달라붙고 2개 달라붙지.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산소는 나머지가 여기 하나, 둘, 셋, 4개 남아있는 거잖아. 산소 여기 달라붙으면 다시 여기 하나, 둘, 셋, 4개 남아있는 상황 아니야? 그럼 얘는 몇 중결합? 2중결합이지? 2중결합? 다른 말로 다중결합한다고 얘기해. 그럼 얘도 공유전자쌍 4쌍. 어쨌든 꽉 찼지. 둘 다. 옥텟 규칙 만족해. 자, 두 번째 CH4. 이번에는 이렇게 4개가 있단 말이야. 4개가 있는데 수소가 몇 개 달라붙는다고? 4개가 달라붙는다고.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역시 얘도 꽉 찼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거라고. 이렇게 점 찍어서 표현하는 걸 루이스 점자식이라고 하지. 이 점 찍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주관식 답일 수도 있어. 너네 보고 그리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려봐야 돼 항상. 그러니까 니은 맞아. 자, 디귿. B하고 F. B, C, F, S 황이잖아. B하고 F네. B하고 F의 맞지? B하고 F의 화합물과 E하고 F의 화합물. B하고 F는 비금속이니까 B하고 F가 만난 건 공유결합일 거고. E하고 누가 만난대? E하고 F가 만난대.
E하고 F가 만나면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 되는 거잖아. 이온 결합. 그러면 같은 종류의 화학 결합은 아니네. 하나는 공유 결합, 하나는 이온 결합이다.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기억니은. 3번 기억니은. 그치? 자, 15번. 15번은 자,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자, 다음은 네 가지 물질이래. 자, 쓰고 보자. 자, NaCl 그리고 CH4 메테인 그리고 NH3 암모니아 그리고 KF 플루오린 화학연료 이건데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 성분 원소가 모두 비금속이냐 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NH3 그리고 CH4 그럼 여기에는 NaCl 그리고 NaCl이랑 KF 이렇게 들어가겠네. 됐지? 두 번째 이 잘 읽어야 돼. 액체 상태라 그랬다.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이온 결합 물질밖에 없지. 그래서 누구? 얘니까 여기는 NaCl 그리고 KF 여기는 NH3CH4 근데 이걸 왜 내가 잘 읽으라고 얘기했냐면 자 얘네는 공유 결합 물질이잖아.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럼 보통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화되니까 전류가 통한다고 얘기하고 공유 결합 물질은 이온화되지 않으니까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근데 예외가 있지. 공유 결합에서 공유 결합인데 수용액이 됐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통하는 공유 결합 물질이 두 개 있잖아. 요거 외워야 된다고. 뭐 NH3하고 누구야? HCl 염산이라고. 얘네 둘이는 수용액이 되면 전류가 통해. 근데 쟤는 액체니까 안 통한 것뿐이야. 만약에 수용액이라고 했어. 그러면 통했어야 돼. 수용액이라고 했으면 잘 읽어야 된다. 액체하고 수용액은 다른 거지. 수용액은 물에 녹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액체는 그냥 자기 자체가 액체인 상태야. 자기 자체가.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물질. 기억과 디귿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없지? 그치? 없어. 아예 없어. 자,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무조건 흐르지. 이온 결합 물질인데. 자,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건 메테인과 NH3. 맞네. 그래서 2번 디귿. 2번 디귿. 자, 16번. 얘는 지금 뭐야? SiO4 사면체 구조 얘기하는 거지? 얘가 Si, 얘가 O잖아. SiO4 사면체 구조. 여기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지. 공유 결합하고 있다는 거야. 기억. A와 B 사이의 공유 결합 맞고 니은 A의 공유 개수에 따라서 규산형 광물의 종류. A의 공유 개수가 아니라 B의 공유 개수지. 산소의 공유 산소수에 따라 달라졌다. 자, 디귿. 원자과 전자 산소의 공유 써보자. 그럼 감남서, 희석, 각섬서, 흑음모, 석영 이렇게 있으면 자 규소 대 산소의 개수비가 얘는 몇 대? 1대 4지. 여기는 1대 3이고 여기는 14. 여기는 2대 4대 11이고 얘는 2대 5가 되고 얘는 1대 2가 되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수치가 규소분의 산소라고 쓰면 4, 3, 2.75, 2.5, 2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석영은 어떤 특징이 있어? 모든 산소가 공유를 다 했지. 그래서 얘는 화학식 자체가 그냥 SiO2가 된다고. 그냥 SiO2. 근데 감남석은 얘는 SiO4인데 봐라. Si는 4 플러스야. 근데 O는 2 마이너스지. 그러면 4개면 몇 마이너스야? 8 마이너스야. 그럼 8 마이너스니까 4개 부족하지. 그래서 이 앞에 누가 붙어? 마그네슘이나 철이 들어가. 그럼 조금 어렵게 했을 때 이제 이거야. 어렵게 하면 봐. 얘는 공유 결합이지? 근데 얘와 얘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야? 이건 이온 결합이다. 구분 잘해야 된다. 자, 기억. 니은 공유 개수에 따라 달라진 틀렸고. 자, 디귿. 원자과 전자수는 규소 몇 개? 얘 4개. 얘 산소니까 몇 개? 6개. B가 더 많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많다. 틀렸네. 그래서 1번 기억.
되니? 자, 17번. 17번은 자,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A가 있대. 그리고 지각에는 얘가 제일 산소가 제일 많고 산규, 알철, 칼락, 칼마잖아. 얘도 산소지? 이거 산소지. 자, 기억. A는 수소 아니 산소. 니은 B와 C는 같은 족이다. 산소하고 규소는 다르지. 얘는 16족이고 얘는 14족이지. 14족이야. 틀리지? 자, 디귿. 철은 지각보다 핵과 멘틀이 많다. 왜? 철은 지구에선 제일 많거든. 근데 지각에서는 얼마 없잖아. 그럼 이 철은 지각이 없고 다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지. 핵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3번 디귿. 3번 디귿. 자, 18번. 자, 이중 나선 구조니까 DNA야. 그리고 보니까 염기가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상보적 결합을 한다. 그런데 염기끼리 결합할 때는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이지.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이다. 근데 타이민과 아데닌은 2중 결합이다. 다만 얘네는 공유 결합이 아니라 수소 결합이야.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수소 결합. 자, 기억. DNA 구조는 이중나선 맞고 염기 사이에는 수소결합 맞네. A와 T는 상보적 결합을 한다. 맞지? 상보적 결합이라는 건 상호 보완적 결합이라는 얘기야. 서로 부족한 거 채워준다 이 뜻이라고. 5번 기억력 이거. 자, 19번. 자, 19번은 다음 그래프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이잖아. 원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물이지. A 일단 물이야. 물이 제일 많다고.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뭐 이런 상태지. 탄수화물. D까지 알기는 힘들다. 내가 저 조금 믿는 것까지는. 그냥 큰 거 3개 정도. 자, 기억. A는 단백질 아니고 니은 D는 효소, 호르몬의 구성성분. 그 말은 단백질이다 이거잖아. 맞지? 자, 디귿. A, B, C, D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원소로 얘기했을 땐 사람한테 제일 많은 게 뭐야? 산소지, 산소. 산소가 된다 이거지. 4번 니은 디귿. 자, 20번. 자, 반도체인데 AS 얘가 뭐야? 비소잖아, 비소. 비소가 몇 족이야? 15족이야. 15족. 왜? 지금 보면 전자가 한 개가 남아있지. 전자가 하나 남아있잖아. 그럼 여기는 비소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걸 이제 도핑한다 그러잖아? 몇 족? 15족을 넣었다고. 그럼 전자가 하나 남아있어. 근데 과학에서는 항상 플러스를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마이너스를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해.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정적이다 해서 네거티브에서 N형 반도체라고 한다고. 그럼 플러스가 있으면 긍정적이라 해서 포지티브라 해서 P형 반도체라고 불러. P형 반도체. 근데 얘는 지금 N형 반도체야. N형 반도체. 자, 기억. N형 반도체로서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르다. 전하 나르게가 전자가 된다 이거라고. P형은 양공 내지는 전공이 전하 나르게가 되고. 자, 니은. 비소의 원자과 전자 5개 맞고 비소 대신에 갈륨 쓰면 안 돼. 갈륨은 13족이야. 얘는 P형 돼버려 이거지 그러면. 디귿. 저마듐만으로 된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지.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4번 기억, 니은, 리을. 자, 주관식 1번. 이건 뭐 그냥 단순 암기니까. 자, 보자. 시간은 기본량인데 단위가 초지. 초. 힘은 유도량이지. 얘는 유도량이야. 그래서 이게 뉴턴이라고 해서 기본량으로 생각 안 된다. 원래 얘는 뭐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그럼 얘는 질량의 기본량, 거리의 기본량, 시간의 기본량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야. 유도량이야. 자, 그리고 칸델라잖아. 단위가 광도지. 광도. 자, 그리고 밀도는 유도량이잖아. 밀도 어떻게 구해? 밀도 로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질량의 기본량이 뭐야? 킬로그램이고 부피는 세제곱미터지. 세제곱미터. 자, 몰이네. 물질량. 이게 뭐야? 기본량. 기본량이다 이거지. 기본량 7개 달달달 외워라. 단위하고 같이 해서. 됐어? 자, 2번. 야, 눈 감으면 안 돼. 내 목소리 감미롭니? 잠 안 된다. 버티라고. 자, 어떤 별이냐는 거잖아. 탄소네. 거성. 철이니까 초고성이지. 간단하게 끝났지 그냥. 거성, 초고성 하면 끝나 그냥. 거성, 초고성. 됐지?
자, 주관식 3번. 3번. 자, 3번은 자, 표는 원소 A에서 C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 A에서 C는 각각 수소, 염소, 자, 수소, 염소, 마그네슘. 자, 일단 요 셋 중에 하나인데 가가 분자래. 이게 무슨 힌트야? 분자라고 했으면? 얘가 분자라고 했잖아. 분자라는 건 공유결합이라는 힌트를 준 거지. 분자라는 건 공유결합이라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야. 그러면 공유결합이니까 얘는 누구와 누구의 만남? 비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다. 그럼 여기 비금속 두 개밖에 없잖아. 그냥 그럼 무조건 HCl이거든? 무조건 HCl일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힌트가 있어. 뭐라고 했어? 원자가 전자수는 C가 A보다 많다. 자, 얘 원자가 전자 몇 개? 한 개지. 얘 원자가 전자 몇 개? 7개잖아. 그러면 얘가 CL이고 얘가 수소다 이 얘기지. 그럼 여기는 C가 들어가니까 이거 CL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 무조건 마그네슘인데 보자. 마그네슘은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니까 둘이 만나면 MgCl 2가 된다 이거잖아. 됐어? 그래서 A는 수소고 B는 마그네슘이고 C는 염소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지? 3번은 그렇게 될 거야. 자, 주관식 4번. 자, 지금 얘 뭐야? 한 줄로 돼 있네. 한 줄로 돼 있지? 하나의 실처럼 돼 있어. 그래서 이걸 단사슬 혹은 단쇠상 혹은 단일고리 다 똑같은 말이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쓰면 돼. 셋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된다. 얘 누구야? 휘석이지? 휘석 얘기하는 거지. 휘석. 됐어? 자, 얘는 두 줄이네. 이거 판상 아니다 이거. 두 줄이야 지금 두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해서 두 줄이라고. 얘는 복사슬 내지는 복쇠상 혹은 뭐 이중거리 상관없어. 근데 보통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고 표현은. 이게 누구야? 각성석이지? 각성석? 근데 산소와 규소 비율 아까 잠깐 얘기했네. 몇 대 몇이라고? 얘 1대 규소하고 산소 1대 3. 얘는 규소하고 산소가 4대 11. 4대 11. 그러니까 기억은 됐고 니은은 두 번째 문 2번 문제는 뭐야? 3 2.75지. 니은이라고 돼 있냐? 2번이지 2번. 2번. 3 2.75 혹은 4분의 1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마지막 주관식 5번. 주관식 5번은 자, 봐. 아미노산이 아미노기가 있고 카복실기가 있잖아. 카복실기가 있지. 아미노기는 이게 뭐야? 암모니아라는 뜻이야. NH2거든. 그래서 여기 N 있으면 H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아미노산 중심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알킬기 내지는 작용기 내지는 곁사슬이라고 해서 이 R이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수소 하나 붙어 있지. 그리고 다시 얘가 여기서 산소하고 이중결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있기도 하다 뭐 이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뭐 이 그림 같은 경우를 지금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냥 얘랑 만났는데 얘랑 이어준다는 거잖아. 그럼 얘랑 이어줄 때 반드시 뭐가 빠진다? 물이 빠져나가지. 반드시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탈수 축합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탈수 축합 반응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이어주는 결합, 이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죠.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답은 그냥 펩타이드 결합 물 이렇게 되겠네. 펩타이드 물 이렇게 된다. 됐니? 그래서 시험 이거 풀면서 점검 한번 잘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외운 것과 외우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점검 잘 해보고 꼼꼼하게 점검한 다음에 부족한 것들 잘 챙겨서 시험을 보기를 바란다. 그래, 여기까지.